사실 요즘 이제 레트로 네, 레트로를 입힌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광고가 있죠. 그 광고 황영 보셨어요? 황영이 바뀌었어요. 황영은 자기 말고는 관심이 없어. 자기 옛날 얘기, 자기 뭐 연타운 뭐 캡틴 큐 이거. 그러면 광고를 보고 얘기하죠. 93년. 이 다음에 성공하면 뭐 할까? 박그랜저가 지나갑니다. 그런 일 사야지. 아, 이런 면에서 레트로 광고라고 보셨던 거구나. 네. 저게 이제 93년 얘기가 나오니까 모래시계가 몇 년도 드라마죠? 92년, 3년입니다. 네. 그때 각그랜저 열풍이 한번 또 불었었죠. 최민수가 은행 잎사귀 쫙 바람에 날리면서 각그랜저를 쫙 몰고 가는. 네. 이 광고를 보면 90년대 중반인데 93년인데 애들이 한 중학생? 지금 고등학생으로 보이죠? 중고생? 네. 10대 중후반. 네. 거기서 지금 30년, 25년 더하면 15에서 30을 더하면 25년이니까 제 나이죠. 40 정도니까 이게 40. 정확히 하고 싶은 얘기는 40대, 40대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이 타면 좋은 차 뭐 이런 얘기를 옛날 걸 소재로 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진짜 레트로적인 걸 입힌 건데 이 성공에 대한 얘기를 보고 동감하는 그런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생뚱맞아서 뭐 동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반응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저 광고는 저의 기억을 떠올려 주는 수준에서 좋은 거지 저 광고가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때 브랜드 가치 평가할 때 1위가 그랜저였고 2위가 애니콜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만약에 그때 만들었다면은 고개 끄덕일만 한데 수입차 시장 개방 안 되고 그랬을 때 그랜저 하면은 네, 사는 사람의 성공의 상징 같은 네, 그런 거였죠. 이게 레트로 마케팅이라고 할 때 성공하려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광고에도 필요한 거지만 우리 심리학 용어 스키마라고 있습니다. 스키마. 스키마가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게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순히 소재를 옛날 걸 차용했다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랜저 하면 내 머리, 우리 소비자들 머리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의 추상적 구조인 스키마 안에 그랜저 하면 성공이란 게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게 쉽게 연결돼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랜저가 성공의 상징이라는 것 자체가 스키마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는 소재를 빌려왔을 뿐 그렇게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브랜드 헤리티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기억 속에 명확하게 그 스키마 안에 있어야지 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저는 광고 자체가 어떻다는 모르겠고 잘 재밌고 좋은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광고냐 성공에 관해서 말하지만 광고 자체가 성공한 광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소비자들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좀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음료나 주류, 칠성사이다, 진로이스펙과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그랜저가 진짜 나오든가, 리미티드로, 뭐 말도 안 되지만. 저도 문피가 왜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혔는지는 듀스 노래 때문일 거고. 맞아요. 93 그들의 년이기 복장과 때문에. 힙합에 대한 거고. 네. 거기다 저걸 보면 반가움이 이제. 있는 중간에 친구 한 명이 캠코더 갖고 찍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봉준호였던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마음이 아플라 그래, 갑자기. 근데 이 다음 편들은 좀 제가 볼 땐 현명했어요. 교묘했어. 뭐냐면 그랜저, 제네시스 로플라인들이 회사에서 임원차로 많이 해주거든요. 보통 이거 회사에서 해준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또 하는데 사실 이 광고에 대해서 SNS에서 제가 아는 30대 중후반 분들은 공감이 안 된다. 먹방하면 잘못된 거고 차 갖고 오면 성공한 거냐. 이렇게 약간 이제 네거티브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의 이제 지인 후배가 한 얘기는 오히려 디자인으로 소구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 디자인은 너무 이쁘더라. 그리고 막말로 외제차를 살 상황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었을 때 그 구매 고려 컨시더레이션 세트 안에 딱 들어올 때는 사실은 소나타나 그랜저의 그 앞에 그릴이나 이 디자인 싹 바뀐 거에 대해서는 구매 의향이 충분히 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약간 억지스러운, 그러니까 희망사항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에쿠스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에서 뭐 중간에 가장 한국적인 개가오 세단인 다이너스티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걸 빼면 에쿠스가 나오기 전에 그 현대차 라인업 중에 내수 시장에서는 최고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랜저가.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각 그랜저 시절도 그렇고 그랜저 1세대 2세대 탈 때 그랜저를 타는 핵심 타겟 고객의 연령층하고 지금 그랜저를 타는 핵심 연령층의 그 고객층의 연령대가 달라졌다는 거 뜻해요. 예전에는 그 최소 뭐 40대 중후반 이후 50대 대학 타는 차가 그랜저지만 지금은 그 위에 뭐 제네시스 있고 뭐 많잖아요. 많으니까. 634차들. 그다음 수입차도 많으니까 그건 당연히 타겟의 에이지가 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여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낮춰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언저리의 메인 타겟일 것 같은데 미국의 자료에서 인용한 말인데 40대 초중반, 그 보통은 45세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가 그 미국 마케팅 관련된 데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집과 가장 좋은 차를 사는 곳, 사는 때라고 그래요. 뭐 법인차로 바꿔 하는 거 말고 내가 구매할 경우에는 그 40대 초반, 40대 중반이 가장 이 구매력이 좋은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청소년 시기에 있었던 거를 자극하는 코호트 그런 이론에 따라 그런 식으로 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이해는 가고 타겟 에이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나까도 아는데 실제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있긴 해요. 저는 자동차 얘기를 하면 자동차 광고 중에 제가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제 개인의 게 하나 있고 또 레전드한 게 있어요. 쉿 레간자. 레간자. 이게 이제 차는 정말 후진데 레간자. 광고가 너무 심플하고 그러니까 광고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다 막 광고쟁이들이 심플한 원 메시지만 남겨야 된다. 레간자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하실 때 문피만 보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과외한 얘기 막 하고 시선을 좀 동등하게 주면서 근데 우리 얘기합시다. 이따가 바꿔서 얘기하자. 허리 아픈 거야. 다시 돌아가서 레간자 얘기 하나 어떠셨는지. 저는 근데 레간자 광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게 레간자가 나왔을 때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그게 소리 없이 잘 달린다 레간자 이렇게 됐었나? 쉿. 그래서 그거 갖고 애들이 소리 없이 잘 부른다 내감자 이러고 뭐 풍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훅 들어오네 아재 개그가.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소나타는 소 못 한다고 뭐. 그래서 한글 표기를 소로 하잖아. 지금 다시 바뀌었지만 자동차든 뭐든 크리에이티브가 다양하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소구점을 찾는 거 하는 거는 크게 뭐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숙성을 대대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라는 것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자동차 광고와는 접근이 달랐다라고 물론 평가되지만 저는 사실 레간자 광고 봤을 때 어떤 거 떠올렸냐면 렉서스 미국 론칭 광고가 딱 떠올랐어요.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레간자. After years of intense work, Lexus is ready to celebrate. Because even at the equivalent of 145 miles per hour, the Lexus LS400 is designed to stir the soul and not much else. 요즘에 그래서 SM6인가 귀걸이 가지고 하는데 전혀 임팩트가 없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사용한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 SM5의 런칭 캠페인 SM5? 되게 오그라드는데 누구시길래? 그거 런칭 아니에요. 런칭 아닌가요? 그 웰컴에서 한 거고 웰컴에서. 런칭은 제일 길게 했지 당연히 뭔 소리 하고 계셔. 그때 광고는 맨 처음에? 진짜 그 삼성 나왔어요.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라는 맞아. 아직 차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 3월이면 삼성이 만든 자동차가 나옵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기업 브랜드에 굉장히 의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차를 평생 안 만들던 데가 만들었으면 다르겠지, 후지겠지. 전문성과 규모성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우리나라 소비자만의 특성인지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나라는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게 약자의 목소리를 들려요. 오로지 컴퓨터 뭐 이런 게 오히려 안 먹히는 골 때리는 시장이에요. 그 광고를 만든 분들의 의도가 있고 충분히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룹의 어떤 후광 효과를 쓰겠다는 거에 100% 동의하는데 그때는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뭐 이거였어요. 이거였고 그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를 웰컴스럽게 바꾼 게 가치를 아는 당신. 당신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비주얼적으로 되게 심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시길래. 이것도 이 언어적인 게 아니라 그 여백이 굉장히 많고 다른 사운드나 카피 하나도 없이 그냥 원쉿 뭐 이런 느낌의 제 기억 속에 있었고요. 누구시길래? 가치를 아는 사람. 당신은 다릅니다. SM5. 제가 오늘 자동차 이쪽을 하자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황영께서 이제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는 이 SM 뭐 3, 5, 7 서민 3호, 좋아. 서민 5호. 이게 이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라고 해서 여전히 르노 삼성 자동차가 잘 팔리는 곳이 있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는 르노 마크를 안 달고 여전히 삼성 마크를 단 차들이 월등히 잘 팔린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제 대학 선배가 광고 대행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여전히 르노 마크가 아니라 삼성 마크. 요새 그 마크, 르노 마크는 따로 달지 않을 텐데. 외국 유럽에서는 르노 마크를 달죠. 근데 카자흐스탄이나 이쪽 동네를 가면은 삼성이 들어가야 팔린대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나라가 그 꼴인 거죠.